안녕하세요, 복스랍입니다. 오늘은 삼성역에 위치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 키친에 다녀왔습니다. 지하철 삼성역 5번 출구 방향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팻말을 따라 바로 이어져 있어서 찾아가기가 아주 편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1층으로 올라가니까 한쪽에서는 미술 전시도 하고 있고 재즈바의 분위기까지 어우러져서 식당에 들어가기 전부터 고급스러운 느낌을 한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 가는 길에 우연히 본 거여서 몰래 감상했었습니다. 가격부터 설명드리면 성인 기준 아침은 85,000원, 그리고 점심과 저녁은 198,000원이었어요. 저희는 급하게 예약을 하느라 저녁 8시부터 시작하는 디너 2부에서 4명이 방문을 했는데,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다 같이 모여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하는 식당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한 명이 먼저 도착해 있었는데 다행히 먼저 들어갈 수 있었고, 데스크에 예약 전명을 말하니까 테이블까지 직접 친절하게 데려다 주셨습니다. 입장하자마자 먼저 느낀 거는 공간의 개방감이었습니다. 우선 저는 층고가 이렇게 좀 높은 걸 좋아해요. 저는 층고가 딱 높아야 딱 들어갔을 때 확 뭔가 성공한 느낌이 나고 그래서 좋아하는데, 여기도 이제 층고가 워낙 높고 톤이 좀 통일돼 있어서 훨씬 더 넓어 보이고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보통 뷔페들 가보면 동선이 좀 일부러 좀 미로처럼 돼 있고, 내 테이블은 저기 코너에 돌아야 돼서 음식 받고 오면 좀 길을 잃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참 편했습니다. 저희는 운 좋게 창가 테이블이어서 그 바깥을 보면서 먹을 수 있어서 뭔가 더 성공한 느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이 우연히 화이트데이였는데 커플보다는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이 보였어요. 보통 뷔페는 입장하면 바로 음식을 받으러 가느라 어수선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곳은 수용 인원이 많지 않은 건지 아니면 공간이 워낙 넓어서 그런지 어수선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드톤 인테리어에 조명도 은은해서 차분하게 식사하기 참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처음 도착해서 시작을 했을 때 다들 고기 코너로 좀 몰렸어요. 줄이 조금 길어지길래 저는 그 틈을 타서 디저트 코너부터 먼저 구경을 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안 건드려가지고 케이크도 이쁘게 나열되어 있었고, 그래서 좀 나중에 이따가 꼭 이거 먹을 배를 좀 남겨놔야겠다 전략을 짤 수 있었어요. 저는 고기 줄이 좀 길어서 줄 서서 기다리는 걸 좀 안 좋아해서 사람이 없는 피자와 파스타 코너에서 먼저 접시를 시작했습니다. 피자는 배가 너무 부를까 봐서 좀 넘겼고, 봉골레 파스타를 워낙 좋아해서 좀 담아봤는데 면이 말라있지도 않고 간도 아주 적절했습니다. 튀김 쪽에는 새우튀김이랑 오징어튀김이 있었는데 오징어 튀김에 갑오징어가 아주 실하게 들어있어서 식감이 훌륭했습니다. 같이 간 친구가 튀긴 오징어 단면 보여주면서 오징어가 진짜 실하게 들어있다 만족하면서 먹었던 것 같아요. 대게찜 코너에서는 뚜껑이 조금 헷갈리게 돼 있어서 저는 위로 여는 건 줄 알고 힘을 줬다가 고무 손잡이가 빠져버렸어요. 그래도 직원분들이 하도 친절해서 계속 그거를 이렇게 이쪽으로 여는 거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저 말고도 친구도 끼리끼리 논다고 위로 열어가지고 손잡이가 빠져버리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대게는 이것도 너무 마르지 않고 맛도 나쁘지 않았는데 특출나게 감동적이기까지는 아니어서 한 서너 개 정도 먹고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대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뭔가 그 뷔페를 갈 때 좀 설레게 하는 포인트인데, 항상 갈 때 보면 가서는 생각보다 먹기가 불편해서 그런지 좀 손이 안 가는 것 같긴 합니다. 오히려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옆에 있던 육전이 아주 괜찮았어요. 옆에서 바로바로 구워서 올려주시는데 뭔가 잔치집, 우리 집 아닌 다른 곳 잔치집 가가지고 육전 좀 훔쳐먹는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고기는 얇고 고소한 향이 살아있어서 제 취향에 딱 맞았습니다. 여러가지 스프류와 국도 있었는데 저는 이상하게 뷔페에서는 국류는 잘 안 푸게 되더라고요. 옆에 보면 해파리 냉채나 닭가슴살 냉채, 마라 갑오징어 오이 냉채 같은 메뉴도 있었는데 접시가 부족해서 우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접시는 고기를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줄을 조금 기다려 보기로 했는데 다행히 처음보다는 줄이 많이 줄었어서 기다릴 용기가 났습니다. 고기줄을 기다리다 보면 처음에는 셀프 누들 코너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저는 받진 않았지만 친구가 받아온 트러플 짜장면을 한 입 먹어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요즘 들어 이상하게 밖에서 짜장면을 먹을 때 엄청나게 맛있는 짜장면집을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먹은 짜장면이 오랜만에 좀 진짜 맛있는 짜장면을 먹은 느낌이 들었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다만 양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럿이서 갔을 때 다 같이 하나 정도 가운데도 놓고서 맛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들 코너를 지나면 불도정이 나왔는데 저는 건강한 한약 제향을 별로 안 좋아해서 가져오진 않았는데 친구가 먹어보더니 맛도 깊고 안에 내용물도 실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고기로 향하는 길목에 딤섬 코너가 있었는데 소룡포, 샤오마이, 그리고 하가오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우선 여기는 정말 딤섬이 감동적이었어요. 특히나 소룡포가 저희가 이제 기대하듯이 톡 치면 이제 육즙 팍 나오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거 정도까지는 아닌데 크기도 작고 간도 좋고 뷔페 만두는 이제 가끔 밀가루 향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겉에 피가 엄청 야들야들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가져다 먹었으니까 여러분도 꼭 여기가 코너가 엄청 작아서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바베큐 존입니다. 고기보다 그릴드 랍스터가 먼저 저를 반겨줬는데요. 랍스터가 나오는 뷔페가 많지 않아서 랍스터가 나온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2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소스도 너무 잘 어울렸고 마르지도 않았고 이제 먹었을 때 이제 고소한 향이 좀 많이 나가지고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예전에 다른 곳에서 먹어본 랍스터는 이제 좀 많이 말라가지고 껍질에서 떼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수고롭고 떼도 이제 그 수율이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한번 먹고 랍스터 별로 폼 안 좋은데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는 랍스터 맛있어서 한번 먹고 다음에 또 한번 가져다 먹었습니다. 전복은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서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생각지도 못한 주인공 양갈비가 나옵니다. 그랜드 키친은 이 양갈비를 먹으러도 다시 올 것 같은 곳이에요. 양갈비 딱 썰어서 먹자마자 살짝 미디엄 웰던으로 익혀져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제가 살면서 먹어본 양갈비 중에 제일 부드럽고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이게 너무 오버쿡도 되거나 아니면 너무 안 익힌 것만 먹어봤는데 딱 너무 적당하게 익혀서 씹을 때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처음 먹을 때 너무 감탄해가지고 평소에 양갈비를 즐겨 먹지 않는 친구까지 제 반응을 보고 이제 도전해볼 정도였어요. 그 양갈비는 정말 추천하고 저는 그 다음부터 접시 가져올 때마다 하나씩 가져와 먹었습니다. 세 번째 접시는 장어와 전과복을 담아봤는데 크게 인상 깊지는 않았어요. 깐풍크랩은 먹기가 귀찮아서 가져오지 않았고 평소에 안 먹던 가오르찜도 희한하게 이제 뷔페 같은 데 가면 뭐 숭어찜? 아니면은 이면수구이? 이런 거에 가끔 제가 엄청나게 맛있다고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뭐 생선찜이나 생선구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뷔페에서는 가끔 도전해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평소에 안 먹던 가오리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제 입맛에는 별로였습니다. 걸어가면서 중간중간 제 양심을 찌르는 샐러드 코너는 계속 애써 무시하고 못 본 척 했어요. 근데 모짜렐라랑 토마토가 들어간 샐러드가 조금 맛있어 보여서 살짝 데려와 줬습니다. 접시에 빈 공간이 좀 있어 보여가지고 가는 길에 보이던 참치 타닥기를 그냥 뭐 구색 맞추려고 담아왔는데 이게 정말 맛있었어요. 비린 향도 하나도 없고 제가 원래 참치보다는 연어를 훨씬 좋아하는 참치 외먹어파였는데 이런 느낌이면 참치도 좀 맛있는데 궁금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여기 가시면 참치 타닥기 꼭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는 회보다는 고기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 뷔페의 회에 대한 기대가 크지는 않아요. 게다가 요즘 일식집이 너무 상향 편준화가 많이 돼서 기준치가 높은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랜드 키친은 회가 많이 훌륭했습니다.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하긴 좀 그런데 뷔페 퀄리티로는 아주 좋았어요. 특히 참기름이랑 김과 같이 좀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참치도 생참치 부분, 참치 뱃살 부분이 나뉘어 있고 그래가지고 좀 이리저리 조합해서 먹는 재미도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치 뱃살이 눈으로 보기에는 좀 냉동 참치 뱃살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큐브처럼 돼 있었는데 막상 가져와서 먹어보니 해동도 아주 잘 돼 있고 기름진 느낌이면서도 비린맛도 없어서 참치 뱃살에 김 그리고 기름장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서 여러 번 가져다 먹었습니다. 네 번째 접시입니다. 저는 뷔페에 오면 한식은 김치나 육회 정도만 먹는 편인데 친구가 리뷰에서 여기 비빔국수가 그렇게 맛있다고 엄청 먹으면 속이 확 풀린다고 이런 식으로 PPL을 하길래 저도 한번 먹으러 가져와 봤어요. 입맛 돋우기가 참 좋았고 옆에 있던 양념게장은 솔직히 별로였고요. 명란이 있어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퍼왔는데 일본 스타일의 명란젓을 좀 기대했거든요. 근데 이제 간이 슴슴하고 기억에 남는 맛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회를 맛있게 먹었으니 국룰인 초밥 하나씩 담기를 시전했어요. 초밥은 딱 맛있는 뷔페 초밥 느낌이었습니다. 후토마키가 맛있어 보여서 하나 담고 싶었는데 배가 너무 갑자기 부를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양이 적으신 분들은 초밥 안 드셔도 크게 아쉽진 않을 것 같은 맛이었어요. 입진되니 다행히 고기 쪽에 사람이 좀 줄을 안 서가지고 다시 그릴 코너 찾아왔습니다. 아까 양갈비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하나 더 집어주고 기대감을 안고서 뒤에 이어지는 고기들을 싹 다 하나씩 집어봤어요. 한우 채끝 등심은 얇아서 부드럽긴 했는데 두께가 얇다 보니 육향을 제대로 느끼거나 고기를 와구와구 씹는 느낌이 조금 덜해서 아쉬웠어요. 우대갈비는 입에서 녹는 식감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제 씹는 느낌이 있는 고기를 좋아해서 저보다는 이제 부드러운 살코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았습니다. 안심 브루기뇽 스테이크는 무난했는데 같이 간 일행은 고기 중에서 이게 제일 별로였다고 평가하더라고요. 저도 막 엄청나게 맛있다고 느끼진 못했던 것 같아요. 뷔페 LA 갈비는 웬만하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짠 경우가 많은데 여긴 간이 세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PJ 호텔 뷔페에서 먹었던 LA 갈비가 너무 충격적으로 맛있었어서 그게 제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혹시 갈비 너무 좋아하시면 PJ 호텔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평일 런치 뷔페를 다시 오픈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살치살 있었습니다. 진짜 부드러워가지고 아까 안심 스테이크에 실망했던 친구가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양갈비를 먼저 먹고 너무 큰 기대를 안고 고기 코너를 돌아서 그런지 전부 맛있긴 했지만 양갈비만큼의 감동은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꽤 많은 호텔 뷔페들을 다녀와서 저만의 데이터가 조금 있긴 한데 혹시 이번 영상 반응이 괜찮으면 다음에 고기 특화 뷔페는 어딘지 해산물 특화 뷔페는 어딘지 한번 영상 만들어 보긴 하겠습니다. 제 지갑이 허락을 한다면. 5번째 접시입니다. 이제 사람이 많이 빠져서 어디든 먹고 싶은 걸 편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최고의 폼을 보여줬던 메뉴들만 다시 한번 담아봤습니다. 제 최종 픽은 딤섬, 랍스타, 참치 타다키 그리고 비빔국수였어요. 비빔국수를 담을 때 셰프님께서 계속 식사 맛있게 하시라고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저는 엄청 탐욕스럽게 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괜히 그런 저를 들킨 것 같아서 민망했어요. 여기 그랜드 키친에 계셨던 직원분들은 전반적으로 모두 친절하셔가지고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 디저트 타임입니다. 과일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하나같이 다 달았어요. 특히 리치 폼이 엄청 좋더라고요. 친구가 이제 미리 예습을 해봤을 때 리치가 여기가 유난히 맛있다는 평이 많았대요. 그래서 저는 원래 리치 먹을 때마다 좀 차량 방향제 같은 향이 났어가지고 항상 먹기를 좀 꺼려했는데 여기 리치를 먹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맛을 좋아하는 거구나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리치 계속 가져다 먹었고 저는 파인애플이랑 수박도 가져가 먹어봤는데 아직 3월인데도 수박도 많이 달았고 파인애플도 많이 달았습니다. 초콜릿은 당연히 달콤했고 타르트에 크로아상 그리고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크로플이 이쁘게 있었어요. 그래도 하이라이트는 역시 케이크예요. 저는 다른 빵보다는 케이크를 많이 좋아하는데 항상 그래서 뷔페 가서도 많이 배가 불러도 케이크 배는 따로 있어가지고 한 조각씩 막 다 가져다 먹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개의 케이크 먹어봤을 때 저한테 제일 맛있었던 거는 생크림 딸기 케이크였어요. 더러울 때부터 딸기가 우수수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보기만 해도 엄청 행복했고 무엇보다 생크림이 좀 달지 않아가지고 많이 먹어도 물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계속 들어가가지고 자칫하면 이제 배 터질 때까지 먹을 수 있는 무서운 케이크였어요. 티라미수는 워낙 원래 맛있어가지고 훌륭했고 케이크들이 작게 잘려져 있어서 조금씩 다 맛볼 수 있는 점도 매우 좋았습니다. 이제 음료 코너를 볼게요. 전 먹는 것도 엄청 중요한데 뷔페를 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음료수를 이제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탄산음료까지 제공해주는 뷔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여기는 아직 탄산음료까지 제공되진 않고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요. 음료 코너에 있는 음료로는 매실, 자몽 허니 블랙티, 그리고 오렌지 주스, 캐모마일 릴렉서가 있었는데 캐모마일 릴렉서 말고 매실, 자몽 허니 블랙티, 오렌지 주스 이렇게 3개 먹어봤습니다. 매실은 제일 제 최애였고 다워브는 스타벅스 거랑은 많이 달라가지고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오렌지 주스는 오렌지 주스였습니다. 주스 코너 말고 커피나 티를 만들어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여기에 꼭 오셔서 주문하지 않더라도 자리에서 직원분들께 부탁드리면 테이블로 직접 가져다 주시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온 김에 커피 주문했는데 케이크랑 먹으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했습니다. 커피로는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라떼, 그리고 바닐라 라떼가 있었고 티 종류도 정말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참고로 테이크아웃 요청하시면 2,000원 추가해서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원하시는 분은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파르나스 그랜드 키친을 리뷰해봤는데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뷔페 가격이 대체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 아무리 비싸도 막 18만 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다 한 20만 원을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사실 예전만큼 자주 가지는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뷔페 가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또 이제 뷔페를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어느 곳에 장점이 있고 어느 곳에 단점이 있고 이런 게 확연하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재밌어서 뷔페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도 그랜드 키친은 우선 공간이 주는 개방감과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뷔페 특유의 어수선함이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음식도 메뉴 가짓수만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양갈비나 회처럼 놀랄 정도로 맛있는 메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통도 편해서 오갈 때 피곤하지도 않았고 직원분들도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친절해서 아주 기분 좋은 식사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날 가실 곳 찾는다면 그랜드 키친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복스랍이었습니다. 다음에 어디 가볼지 추천 주시면 제가 지갑이 허용하는 데까지 가서 직접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